미국이 현대차의 뒤통수를 제대로 쳤죠. 인플레 감축법을 시행하면서 현대차 그룹이 직격탄을 맞고 있잖아요. 불과 몇 개월 전에 정의선 회장 땡큐 실망시키지 않을게 이래놓고 미국 가서 현대차를 버려버린 거나 다름없죠. 표현이 좀 강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인플레 감축법이 시행되면서 현대차 그룹이 친환경차, 여기에는 전기차,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두 포함됩니다. 이 차들이 죄다 보조금을 못 받을 위기라고 하죠. 이건 아예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미국 정부 차원에서 상실시켜 버린 건데, 이게 버린 게 아니면 뭔가예요? 인플레 감축법 시행 이후에 우리나라 언론하고 정치권 그리고 재계까지 미국을 엄청나게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반전 드라마가 시작된 걸까요? 미국에서도 뭔가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판도가 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미국 해리스 부통령 방한 소식 때문에 인플레 감축법 관련 내용이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뉴스들을 좀 보니까 미국 내에서도 한국이 인플레 감축법으로 피해를 보고 실망감과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더라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우리 입장을 자세히 전하기도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현대차한테 했던 이야기, 정의선 회장 땡큐 실망시키지 않겠다, 이 멘트를 직접 소개하기도 했고, 바이든은 이 말을 지키지 못하면서 한국인들이 실망하게 됐다고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유럽이랑 일본 차도 똑같은 차별을 받지만 한국만큼 분노하는 나라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웬디 커틀러, 이 사람이 한미 FTA 협상 당시에 미국 쪽 수석 대표였고 미국 무역 대표부의 부대표로 지냈던 사람이거든요. 이분도 한국인의 분노와 실망을 이해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커틀러가 정확하게 짚은 게 뭐냐면, 동맹에게 미국 투자를 압박하면서 동시에 혜택을 거두어 차별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방법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딱 현대차 상황이죠. 미국이 13조나 투자하면서 친환경차 보조금은 싹 차단된 상태니까요.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한국 눈치를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눈치를 보는 건지 눈치를 보는 척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세 가지 경우를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미국이 인플레 감축법을 두고 현대차 그룹한테 유예 기간을 줄 경우인데요. 이게 뭐냐면, 인플레 감축법이 처음 등장했을 때 우리 영상에서 제가 주장했던 것 중 하나죠. 미국이 지금 너무 이중잣대잖아요. 이걸 좀 구분을 해야 하는 게, 미국 인플레 감축법이 발표된 직후부터 관련 조건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는 제품인가, 그리고 미국 FTA 체결국으로부터 공급받은 부품을 사용하는가, 이 두 가지인데, FTA 체결국으로부터 공급받은 부품을 사용하는 거에 대한 건 큰 반발이 없죠. 왜? 이미 한국산 제품, 특히 배터리팩은 한국 제품이 많거든요. 그런데 미국에서 생산해야 한다는 조건까지 바로 시행해버리면 미국에 공장이 없는 회사들은 뭐가 되냐 이겁니다. 공장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지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한국을 포함한 다른 동맹국들도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기간이라도 줬어야 한다, 조건 유예 기간을 줘야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앞뒤 재지 않고 무조건 자국 우대 방향으로만 가니까 미국이 이기적인 정치, 자국 우대를 넘어선 동맹국 뒤통수 치기라는 비판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좀 다행인 건 미국 내에서도 현대차를 비롯한 한국 쪽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영상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 말고도 실제로 현대차 보조금 지급 관련 법안이 미국 내에서 발의됐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현대차가 미국의 전기차 공장을 완공할 때까지 현대차를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다르게 말하면 현대차가 공장을 다 지을 때까지 인플레 감축법을 유예해야 한다, 이겁니다. 이걸 누가 발의한 거냐면, 현대차 공장이 들어서는 조지아주의 상원 의원이 발의한 건데, 만약에 이 법안이 통과되면 현대차는 미국 시장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됩니다. 미국도 방한하면서 한국 정부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요. 그냥 현대차가 공장만 빠르게 지으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법안이 통과가 안 됐을 경우인데요. 법안 발의는 법안 적용과 다르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법안을 발의했다고 해서 바로 국회 본회의에서 찬반 투표를 하는 게 아니죠. 발의라는 건 뭐냐면, 이러이러한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으니까 검토 한번 해주세요, 이런 정도입니다. 이게 승인돼서 넘어가면 논의를 거치고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도 하고 상임위원회에 회부되고, 이렇게 많은 과정을 거쳐야 법안이 적용되고 시행되는 겁니다. 이건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똑같습니다. 일단 이 법안이 최종적으로 적용되면 괜찮은데 그럴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많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11월에 미국에서 중간 선거가 진행되거든요. 미국 의회가 이 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법안이나 수정안을 논의하긴 힘들죠. 그렇잖아요. 선거 전에는 선거 운동에 집중하지 다른 활동은 거의 안 하게 된다고요. 만약에 이게 수정되지 않는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사실 우리 배터리 기업들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인플레 감축법은 자동차 회사한테 가장 큰 피해를 주는 법이죠. 왜냐면 자동차 회사는 미국이랑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생산된 부품을 사용하고, 자동차도 미국 현지 공장에서 생산해야 한다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보조금이라는 최종적인 혜택을 받아야 하는 건 자동차 회사이기 때문에 직격탄을 맞는 건 당연하죠. 그래서 오히려 배터리 기업한테는 호재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어차피 한국은 미국하고 FTA가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자동차 회사들은 기존처럼 한국산 배터리를 쓰면 됩니다. 여기에 이번 인플레 감축법의 취지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배터리 점유율이 급상승하고 있는 중국 제품을 못쓰게 한다는 것도 있습니다. 중국 배터리로 갈 수요가 우리나라 기업으로 오는 것도 있기 때문에 배터리 기업들한테는 확실히 호재입니다. 그리고 배터리 기업들은 유예 기간도 나름 존재하죠. 언젠가는 부품 생산도 미국에서 해야 한다고 말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은 미국 현지 공장을 증설한다고 하고, LG랑 SK는 아예 자동차 회사들하고 손잡고 미국에 배터리팩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배터리 기업들은 호재이기도 하면서 심지어 준비할 시간도 있는데 문제는 현대차그룹인 거죠. 현대차 입장에선 진짜 버림받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걸 왜 자꾸 이렇게 표현하냐면 현대차는 미국에 13조를 투자하겠다고 했고 이미 실행 중입니다. 미국에 짓고 있는 공장도 2025년 완공 예정이었고 이걸 2024년까지 앞당기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인플레 감축법이 100% 시행된다면 거의 2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현대차는 친환경차를 미국에서 못 파는 겁니다. 왜? 인플레 감축법으로 받는 혜택이 자동차 한 대당 7,500달러, 우리 돈으로 1,080만원 정도 됩니다. 그 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건 현대기아차 전기차를 1,000만원 이상 비싸게 사야 한다는 건데 가격 경쟁력을 정부 차원에서 상실시켜 버린다면 기업이 이걸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렇다고 4,000만원짜리를 3,000만원으로 팔 수도 없죠. 수지 타산에 안 맞을 뿐 아니라 미국에서는 3,000만원으로 팔고 한국에서는 4,000만원으로 팔면 한국 소비자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시장 불균형을 미국 정부가 만드는 꼴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겁니다. 지금은 현대차가 테슬라에 이어서 전기차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 전기차를 못 팔면 아예 5위권 밖으로 밀려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GM이나 포드 같은 미국 브랜드가 치고 올라올 텐데 미국에서는 정말 좋지만 동맹국 입장에선 진짜 치사한 정책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래도 조금씩 기대해볼 만한 것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한 조지아주 상원 의원이 이에 법안을 발의한 것도 그렇고 공화당 소속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도 민주당이 인플레이션 완화법 통과를 밀어붙인 다음에 뒤늦게 잘못을 깨달았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캠프 주지사도 현대차 그룹이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사실 인플레 감축법 자체를 수정하기는 힘들 겁니다. 대신 다른 가능성은 열리고 있다는 게 정말 다행입니다. 일단 지금 미국 현지 언론도 이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이 사안이 오르내리고 있다는 건 어쨌든 이슈가 되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현대차를 두고 여러가지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플레 감축법이 시행되면서 전기차 보조금 상한선이 깨졌기 때문에 오히려 현대차한테 이득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원래 브랜드별로 전기차를 20만 대 팔면 그 이후부터는 보조금을 안 줬거든요. 그런데 이 상한선이 폐지됐고 조지아주에서 법안도 발의되면서 이 법안 자체가 완전히 실행될 가능성은 없지만 위의 기간이라든지 약간의 수정 같은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보는 겁니다. 현대차가 2년 동안 무조건 손해를 볼 거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어쨌든 현대차한테 유예 기간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건 반전이 시작됐다고 봐야 합니다. 일단 현대차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정의선 회장이 미국으로 급하게 출국해서 관련 문제를 살피고 왔잖아요. 지금 반도체 대란 때문에 공장 캐파를 유연하게 수정할 수도 없거든요. 이제는 정부한테 역할이 넘어간 겁니다. 이번 미국 부통령 방한 때도 그렇고 방한 이후에도 별로 진전이 없다면 정상급 회담은 아니더라도 관련 부처 장관들이라도 가서 회담을 해야죠. 이걸 계속 이슈화시키고 이 이슈를 계속 끌고 가는 건 이제 우리 정부한테 달린 일입니다. 계속 뉴스를 만들어서 미국의 이러한 정책이 중국을 견제하는 것까진 좋으나 동맹국들한테도 부당한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는 걸 어필해야 합니다. 결국 바이든의 지지율이 이런 부당함 때문에 흔들려야 하는 거고요. 여론적으로라도 현대차의 미국 투자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걸 전해야 미국도 움직일 겁니다. 미국에서 전개가 반전되도록 일단 시작은 해줬으니까 이 분위기를 우리 정부가 어떻게든 잘 이끌어갔으면 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김승현 안피데이의 스포일러 안피데였습니다. 감사합니다.